금융소비자연맹 방송입니다. 그동안 매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급작스럽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731호를 내보냈는데 제목이 DLS도 집단소송 대상이 아니고 무용지물인 집단소송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DLS와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LS가 지금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공동소송도 어렵고 집단소송도 어렵고, 지금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팀장인 박나영 박사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영 박사가 DLS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집단소송제도도 검토를 했는데 어느 것이 문제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과 공동소송조차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소송은 그냥 여러 명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이제 구제가 되는 게 이제 공동소송이고요. 집단소송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집단을 대표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소송보다는 집단소송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할 수 없게끔 지금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미국처럼 우리도 대표자 한 명만 소송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다 이제 구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한테 피해가 크다 해가지고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집단소송은 아예 대상조차도 되지가 않고 증권 관련돼서만 지금 집단소송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DLS는 증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해봤는데, DLS조차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DLS가 대상이 되지 않냐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펀드는 공시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공시 자료에 대해서 기만한 사기가 있느냐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시할 의무가 없으니까 소송할 거리가 없는 거죠, 아예. 예.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금융소비자들 지원을 해왔는데, 해온 게 전부 다 공동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DLS가 증권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집단소송 대상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게 생겼는데, 공동소송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왜 공동소송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공동소송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 판매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원칙이나 적합성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투자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은행에서 꼬들겨가지고 이 상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1억 원 이상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문 투자가로 분류가 되어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하나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을 해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다라고 지금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정까지 가면 첨예하게 서로의 이익이 대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도 많이 들이고 이제 그 돈도 많이 쓰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소송을 해라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공동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입증 책임이 그 원고, 즉 피해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사기성이라든지 또는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 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어떤 사람은 불완전 판매를 한 정황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공동소송으로 다 묶어서 소송 제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DLS 피해자들이 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사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또는 그 불완전 판매의 자료를 모두 확보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피해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그런 결과 도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송도 같이 해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압박이 된다라고 오늘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양쪽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필요 없고 소송으로 가겠다 하면 그분은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다리셔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불만족은 그때 해도 돼. 늦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라 분쟁조정위원회 기다리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본인의 권리를 갖다가 지금 발로 차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된 거죠. 예. 결론적으로 볼 때 이번 DLS 사태는 불완전 판매, 사기성이 농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투자 권유가 적정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만한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고, 또 현행 법제에서는 집단 소송의 대상도 안 되고 공동소송으로 가서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 그 소송법에 모든 그 증권 관련 또는 금융 관련 피해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법제를 바꿔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에서는 집단 소송제도와 단체 소송제도,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보도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권익 3법이 제정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공급자들이 상품을 만들 때 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아니죠. 집단소송제도 DLS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